자, 을사년 개미월 7월 일간별 운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전번에 그 양의 영역에 있는 천간 5개, 을목, 병화, 무토, 경금, 개수 일간, 이렇게 5개 일간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음의 영역에서 서로 상생하는 천간 5개 기운을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간목일간하고요, 정화일간, 기토일간, 임수일간, 신금일간, 이렇게 5개 일간입니다. 자, 7월 중에 절기가 7월 7일이 이제 소소가 되죠. 소소는 작을 소자를 써서 작을 소, 그 다음에 더울 소, 작은 더, 이런 개념인데, 이게 더위가 시작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7월 22일경에 대소는 이제 큰 대자 쓰니까 이제 더위가 가장 심할 때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렇게 사주에서 말하는 7월은 이제 7월 7일 소소에서 이제 시작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일단 7월은 이제 더위와 함께 지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간목 일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된 내용 보면서 바로 5개 일간 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 간목일간이 을사년 개미호를 만났는데, 일단 운세를 말씀드리기 전에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가지 관점의 내용은 모든 일간이 다 마찬가지 가정이기 때문에 반복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자, 먼저 이 첫 번째가 이제 이거죠. 첫 번째가 연운, 천간, 을목. 이게 연운의 천간, 을목, 그리고 이제 월운의 천간의 개수죠. 간목일간이 을목과 개수를 만났을 때 어떤 작용이 나오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지를 이제 내려다보고, 간목이 이제 아래로 내려다보는 관점에서 간목이 이제 사화를 연지, 사화, 그 다음에 월지 운세, 월운 운세, 이제 사화를, 미토를 보는 관점, 그게 이제 12운성으로 보는 거죠. 12운성. 12운성 관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고, 세 번째가 7월에 간목일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큰 개념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자, 먼저 첫 번째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이제 천간적 개념이죠. 간목이 그러니까 을사년의 연운의 을목을 본 거에 대한 얘기인데, 자, 간목이 을목을 보는 건 뭐라고 그러죠? 겁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겁재는 일단 좋은 게 아니죠. 자, 좋은 게 아닌데, 그래도 이제 가만히 이렇게, 그냥 겁재는 무조건 겁재니까 나쁘다라고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해버리면, 사주 자체가 좀 단순화되고 운세 자체를 보는 데 있어서 너무 편협된 형태로서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해보면, 자, 간목이 을목을 본 거는 간목이 진일보한 거죠. 자, 간목 다음이 뭐죠? 을목이죠. 갑, 을, 병정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갑 다음에 을이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발전적인 변화다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재라는 부분도 물론 맞는 얘기지만, 간목이 을목을 본 것은 발전적인 변화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뭐예요? 간목이 을목이 됐다라는 거는 환골탈태하는 그런 변화를 말하는 거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의미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진통이 따르겠죠. 그래서 잃는 것도 많고, 또 잃는 게 있으면 또 뭐가 있나요? 얻는 것도 또 잃은 만큼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전제로 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목일간이 을사년에는 이러한 심리적인 변화가 많이 생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생긴다. 그게 이제 을사년의 개념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개미월을 보면 7월이죠. 이제 개미월, 개수를 만난 거죠. 개미월의 개수는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게 정인 그러잖아요. 이 정인. 자, 정인 그러면 여러분들 다 뭐라고 얘기하죠? 아주 좋은 쪽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정인 그러면 여러분들 아주 좋은 문서, 엄마, 하여튼 좋은 거 다 갖다 붙여야 되죠. 근데 이 간목의 개수를 보는 것은, 정인은 맞지만
사실은 그런 정인적인 작용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물상적으로 설명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자, 계수는 지상에 있는 수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모든 생명체에 양분이 되어주는 거. 근데 간목은 뭐예요? 간목은 땅 속에서 성장하는 뿌리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수가 상대하는 것과 간목이 원하는 것은 서로 만날 수 있는, 서로가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없어요. 도움을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수가 간목을 도와줄 수 없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대상을 상대하고 있죠. 목표가 다른 거죠. 그래서 정인이지만 어떻다고요? 편인 같은 정인이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십성적 관점에서 정인이기 때문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인이니까 좋은 문서가 오고 합격하고 뭐하고 승진하고 뭐 이런 어떤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던데, 그나마 또 뭡니까 이게? 정인 정제잖아요. 직장에서 승진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좀 제가 들어봐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 그래 실질적으로 승진하고 좋은 문서를 받고 합격하고 좋은 일이 간목일간이 7월 달에 그런 일이 생기는 사람도 물론 당연히 있죠. 제가 없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자, 사주에 따라서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사람은 있지만 그게 이런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다른 이론적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론적 근거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아까 이론적인 체계를 얘기했죠. 서로 다른 목표가 서로 다르고 상대하고자 하는 서로 어떤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일이 발현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간목일간의 이제 7월 달은 을목이라는 개수, 이게 이제 모두 간목일간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이 달에는 간목일간이 이 달에는 자신을 드러내서 주장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나를 드러내서 자꾸 내 주장을 강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이제 견제되는 일이 생기고 자기 일이 막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협하고 조절해가는 그런 어떤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들어가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죠. 두 번째는 이제 연운과 오른 지지적 관점, 12운성 관점을 본다고 얘기했는데, 12운성으로 이제 연에서 간목이 사화를 보면 뭐죠? 뭐라고 그랬죠? 12운성이 병지죠. 병지 의미는 이제 변화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간목일간이 을사년에는 변화가 많다. 아까 얘기했죠. 을목 자체를 봐도 변화가 있는 거고, 사화를 봐도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 을사년 자체는 변화가 많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좀 굳이 얘기한다면, 이사라든지 이동, 이런 변화, 이사나 이동, 환경 변화죠. 아니면 직장 변동, 업무 변동,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변화와 변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변신하는 경우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사나 이동이 아니더라도, 아까 이제 간목이 을목으로 바뀌는 거는 자기 자신이 바뀌는 거니까 큰 변신을 하는 거죠. 그런 변신도 가능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음 미토로 봤죠. 요거 미토. 미토는 이제 12운성으로 뭐라고 했죠? 묘지라고 얘기했죠. 묘지. 자, 묘지는 한마디로 뭐예요? 특정한 공간에서 머무른다는, 특정한 공간에서 머무르는 일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어요. 한 곳에 특정한 공간에 머무르는 건 어찌 보면 좀 답답할 수 있는 여지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좋은 쪽으로 발현이 되면 이제 그런 직업성이 뭐죠? 이제 자기만의 공간에서 뭔가 열심히 집중력을 가지고 이제 하는 일, 연구나 개발 이런 쪽으로 얘기할 수 있죠. 작품 쓰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이제 어떤 작용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일이 나오는 건 어떤 쪽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이제, 자, 어느 환경에 일정한 공간에 갇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진다든지, 아니면, 매일같이 다니던 직장에 실직한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 갇혀야 돼요? 집에 갇혀야 된다는 부분이죠. 이럴 수도 있는 부분. 그게 이제 사주에 따라서 좀 이게 좋은 쪽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주인 반면에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잘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7월 달에 이런 부분을 잘 좀 점검
간목일간 잘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관점이 이제 뭐냐면, 요거죠. 7월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간략하게 정리정돈을 해드리는데, 자, 먼저 좋은 일이라면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이제 돌파구를 찾아가는 거. 이거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연초부터, 간목일간 연초부터 안 좋았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달의 변화를 가져가는 거니까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거꾸로 연초부터 좋았던 사람은 이달에 이제 주의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는 게 좋다. 좋았던 사람은. 그러면 이제 아쉬운 점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달이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좀 많은 달이니까, 이제 슬기롭게 극복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금전운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어려운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한 방을 터뜨리겠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투자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출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이성운을 보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에는 자신에게 좀 더 충실하는 게 좋다. 이 말씀드리고, 간목일간 7월 운세 정리하고요. 바로 정화일간으로 넘어갈게요. 정화일간. 자, 정화일간도 간목일간하고 마찬가지, 모든 일간이 마찬가지로 이제 순서, 큰 개괄적 개념, 큰 틀에서 세 가지 관점을 얘기하는데, 굳이 이제 여기서 언급해 드리는 이유는 간목일간 건너뛰고 정화일간만 지금 보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뚱맞게 저게 뭔 소리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반복된 얘기지만 기본적인 부분, 큰 개괄적인 부분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그랬죠. 이 세 가지 관점. 자, 첫 번째가, 자, 정화일간이 연운총관, 어른총관을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요거가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가, 이 정화일간이 연운 지지를 보는 관점이에요. 어른 지지를 보는 관점. 이거는 뭐로 본다고요? 12운석. 12운석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일간 12운석 해석은 양간 12운석하고 해석하고 확연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음일간 12운석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자, 7월에 정화일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간략하게 정리정돈해 드리는 관점에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나눠서 운세, 7월 운세에 대한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가, 정화일간이 연에 있는, 연운의 을목을 본 거죠. 그러면 뭐라고 그러지? 편인, 이렇게 얘기하죠. 편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십성으로 안 좋게 얘기하죠. 그렇죠? 물상적으로 봐도 마찬가지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편이니까 안 좋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어떤 하나의 어떤 고착화된 생각이 굳어서 어떤 유연한 생각을 못 해요. 그 물상적인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이제 많은 얘기거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나온다는 거죠. 소위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통변이라는 게 십성 가지고 말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물상적으로 표현하면 다양한 어떤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화를 뭐라고 그럽니까? 정화야. 이면토 복사열. 이면토의 복사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면토 복사열은 땅속의 열은 뭐를 상대하죠? 물론 씨앗도 상대하지만, 간목 뿌리를 성장시키는 일을 하죠. 근데 을목은, 자, 여기서 을목을 본 거니까. 자, 을목은 누구를 보려고 해요? 병화 태양을 보려고. 을목은 뭐라고? 잎이나 줄기, 꽃, 이런 걸 의미하는 거니까, 병화 태양을 봐야지만 반기는 거죠. 태양으로부터 성장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정화가 을목을 본 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잘못된 만남이죠. 서로 바라는 게 번지수가 안 맞죠. 그래서 정화가 을목을 본 거는 일종의 말로 헛수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화일간 입장에서 을사년은 어떻다고요? 주의할 게 많다. 헛수고할 일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길이 아닌데 가고 있는 것과 같으니까 다시 되돌아올 일이 생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개수. 개수는 이제 편관이죠. 편관. 자, 물론 이제 편관은 무조건 안 좋죠, 사실. 물론 당연히 이제 편관 안 좋은 거 맞는 건데, 이제 편관이라서 안 좋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할 얘기가 다 이것은 끝이죠. 그죠? 이것도 이제 물상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개수는 지상의 수분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 정화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다. 아까 있죠, 정화는? 땅속에 이면토 속에 들어있는 복사열의 개념이니까 땅속의 온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지상의 수분과 이거는 서로가 전혀 만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자, 그래서 정화가 개수를 만나는 건 편관이라서 안 좋긴 하지만 실제 말하자면 그런 어렵고 힘든 문제만 끌고 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화일관이 개미월에는 좀 주의할 게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다음 이제 두 번째 관점에서 볼게요. 두 번째 관점은 이제 요거죠. 정화가 이제 요거 사화를 보는 거, 미토를 보는 거. 요거 이제 12운성으로 본다고 그랬죠. 자, 사화는 이제 왕지예요, 왕지. 왕지. 그러니까 음간의 12운성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의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물론 이제 요거 미토는 관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화가 사화에서는, 그러니까 정화 복사열이죠. 사화에서 정화 복사열은 외부적인 활동 능력이 없어요. 자, 이때는 겁제 병화의 도움으로 자신의 능력을 기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능력, 겁제 병화의 능력으로 자신의 능력을 기르고 있다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절치부심.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빌붙어 있으면서 두고 보자. 나도 독립할 거야. 뭐 이런 건데. 근데 자, 12운성으로 보면 왕지잖아요. 왕지인데, 그러니까 병화, 겁제보다 오히려 더 강한 거예요. 록지는 왕지는 녹지보다 더 강한 거잖아요. 그쵸? 더 힘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기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12운성이, 음간의 12운성 자체가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정화일관은 일사년은 어려운 환경에서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힘든 일도 많지만 참고 견디는 그 인내가 결국 미래를 약속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화일관이 일사년에 어떻게 지내야 된다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월운에서 개미, 미토를 본 거죠. 미토는 이제 관대지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미토에서 정화일관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부족한 걸 채우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 일종의 이제 능력을 기르고 키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직업적으로 봤을 때 예체능 관련 그런 직업이거나 아니면 기능기술, 자격증, 뭐 이런 거를 취득한다든지 했을 때 가장 이런 시기를 좋게 보내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족한 걸 채우는 그런 시기로 삼는 게 가장 좋다. 정화일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는 이제 정화일관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간략하게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정화일관에게 7월에서 먼저 좋은 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일은 노력해야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거니까 이 달에 이제 성장하는 거는 희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긍정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제 윗사람이라든지 귀인의 도움이 있다. 이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어려운 점, 좀 부족한 점, 어려운 점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결과는 아직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타인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중요한 게 자꾸 이제 피곤해질 수 있기 때문에 멘탈을 잡는 게 중요하다. 건강운을 보면요, 장거리 여행이라든지 운동할 때 안전사고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금전적으로는 스스로 채우는 능력이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유가 좀 없겠죠.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 연인이나 부부는 이제 떨어져지는 시간이 좀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봐요. 떨어져지는 시간이 많은 게 좋다. 연인이나 부부. 또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면 좀 만나는 횟수를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애정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에 바로 기토일간으로 넘어갈게요. 기토일간. 자, 기토일간도 마찬가지.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또 반복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기토일간은, 기토일간이니까 딱 이 부분만 딱 골라서 추려서 본다고 그러죠. 효율적으로 사는 분도 많고. 그게 이제 가성비 있는 거죠. 그죠? 굳이 알 필요 없는 다른 일을 할 거 막 들여다보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으니까. 자기 것만 딱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잠깐 기본적인 개괄적인 개념 말씀드리면, 자, 세 가지 관점이 뭐냐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기토일간이 연운의 을목을 봤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 월운의 개수, 이게 이제 첫 번째 관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기토일간이 두 번째가 이제 요건데, 연운 지지 사화를 봤을 때 이건 이제 12운성이에요. 12운성으로 보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월운 미토 이걸 봤을 때 어떤 건 12운성 관점에서 저희를 설명을 할 것이고요. 뭐 이론적인 설명이죠. 이론적인 설명 플러스 이제 운세 개념도 어느 정도 얘기하는 거니까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7월에 기토일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자, 기토가 연의 을목을 본 거죠. 자, 이건 뭐라고 그래요? 편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관이면 당연히 안 좋죠. 그렇죠? 근데 이제 편관 자체가 안 좋은 면도 있지만, 이거에 대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에 대한 집중력을 갖는 게 아니라, 물상적인 관점에서 좀 더 이제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물상적으로 봐도 마찬가지, 기토가 보는 세상과 을목이 보는 세상이 서로 다르죠. 자, 기토물상은 뭐예요? 이면토, 소극,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을목은 뭐예요? 을목은 지상에서 자라는 화초꽃이니까. 이 을목꽃은 어디에서 성장하죠? 무토라는 대지에서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기토 소극에서는 뭐가 자라요? 간목, 뿌리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상대하고 싶은 대상이 달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꿈과 이상이 좀 다른 거고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기토일간은 을사년에 자신에게 불리한 환경에서 일을 하거나 악조건을 극복해야 하는 일이 많은 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두 번째 관점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12운성을 본다고 그랬죠. 12운성. 자, 기토가 사화를 보는 12운성이 뭐죠? 사화를 보는. 요거를 안 했구나. 먼저 제가 이제 빠뜨렸네요. 뭐냐면 어른을 얘기 안 했어요. 이걸 빼뜨렸어요. 연우만 하고 버리고 넘어가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른에서 기토가 개수 편제를 갖죠.
그러니까 편재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편재는 이제 아주 좋은 쪽으로 얘기하죠. 큰 돈 만진다, 뭐 큰 돈 생긴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이거를 또 사실 그 기토가 개수 편재를 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이걸 이제 물상적으로 보면 금방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자, 이걸 물상적으로 잠깐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편재인데 왜 안 좋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유에 대한 얘기를 설명할 거니까. 자, 물상적으로 보면 개수는 공기중의 수분이라고 그랬죠. 이 공기중의 수분은 모든 생명체의 양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무토하고 합을 하잖아요. 개수가. 합을 해서 따뜻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동식물의 성장을 돕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기토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기토 같은 경우 소크기니까. 그쵸? 개수는 이 드러난 세상에서 동식물에게 동식물을, 생명체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기토는 땅속에 있는 거니까. 서로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편재라는, 기토가 개수를 봐서 편재라는 그 이름 자체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자, 요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요. 그러니까, 만날 수 없는, 효용성이 만날 수 없는 거를 소유하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 땅을 부동산에서 돈 주고 샀다. 뭐라고요? 바보죠. 그죠? 10,000평을 사든 100,000평을 사든 100,000평을 사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동산, 예를 들어서 북한 땅을 파는 사람이 있다 치자고요. 가서 무슨 경작할 수도 없는 땅을 갖다가 뭐 하겠습니까? 일종의 이제 그런 것 같다는 얘기예요. 기토가 개수 편제를 보는 거는 그런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헛수고하거나 헛돈쓰거나 잘못된 어떤 그런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기토가 개미월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가 이제 기토일간이 요거 연운지지 사화를 봤을 때 이게 12운성으로 보는 거죠. 자, 12운성 요거는 이제 왕지라고 얘기하죠. 왕지. 요거는 이제 관대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일단 먼저 왕지인데, 이 왕지는 이렇게 음간 12운성에 대한 해석 자체는 일단 머릿속에 지우고요. 그냥 기토가 사화를 봤을 때 관점에 대한 어떤 그런 물상적인 생각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토는 사화에서 어떻게 해요? 기토 이묘토는 사화에서 능력을 키우면서 이제 능력을 보충하는 거. 보충하는 중. 능력을 키우는 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정화하고 기토가 하토 동궁이니까 한 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태양이 왕성하는 시기에 뭐예요? 복사열을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화 겁제로부터 어떤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보호를 받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이런 운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소속감을 갖는 환경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올해 기토일간이 올해 직장이나 이런 게 불안정한 사람은 굉장히 이제 힘들어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월운에서 또 미토를 봤죠. 자, 미토는 관대지라고 얘기했고요. 자, 미토에서 개미월은 기토일간이 개미월은 자칫 엉뚱한 일에 매달릴 수 있다. 그래서 돈 잃고 세월 낭비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다음 세 번째 관점. 7월에 기토일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먼저 좋은 점 같은 경우는 자신이 원하는 환경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자체가 좋은 거죠. 그래서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시기, 이 자체를 좋게 볼 수 있다. 자, 어려운 점이라면 금전적인 면이 아직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꿈을 키워가는 입장에서 금전적인 풍성함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주로 이제 주변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시기에 투자나 돈 거래는 결국 좋은 일이 안 생긴다, 힘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운을 보면요, 뭐 장거리 이동이라든지 신체적인 활동이 많은 사람은 안전사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성운을 보면 남녀 모두 이성운이 활발한 달이다라고 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는 운이니까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제 신금일간. 자, 신금일간도 마찬가지 기토일간에서 했던 것처럼 세 가지 관점, 큰 틀에서 세 가지 관점에서 7월 운세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이것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또 7월 운세만 뚝, 신금일간만 뚝 떼어서 보는 분도 분명히 계시니까 이걸 또 안 하고 넘어가면 무슨 소리지?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잠깐 언급할게요. 자, 이 세 가지 관점이 뭐냐면요. 자, 첫 번째가, 자, 신금일간이 연운 을목을 보는 거, 월은 개수를 보는 거, 요거를 이제, 이래서 이제 어떤 작용이 나오는가, 요거에 대한 얘기 하고요. 두 번째는, 자, 연운과 월은 지지. 그러니까, 이 지지죠, 지지. 연운과 월은 지지. 요건 이제 12운송으로 본다. 이 12운송으로 본다라는 거, 요거에 대한 부분이고,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음간 12운성은, 음일간 12운성 해석은 양간 12운성 많이 다르다라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래서 12운성이지만 음간 12운성 해석에 따른, 그 12운성에 따른 해석이 아니라 물상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7월에 신금일간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고,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는 거고요. 자, 먼저 첫 번째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신금일간이 연운에 을목을 만났죠. 그럼 뭐라고 그러죠? 편재. 편재,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재, 기토일간이 개수를 보는 또 편재니까. 편재 해석을 보면 다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돈, 뭐 큰 재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이달에, 그러니까 올해, 신금일간 올해는 큰 돈 만든다. 큰 돈 들어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거리가 너무 멉니다. 물론 이제 신금이 을목을 보는 건 편재라는 거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름만 편재지 현실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기토가 개수 봤을 때 제가 뭐라고 했죠? 북한 땅을 돈 주고 부동산에서 돈 주고 산 것 같아요. 거기 갈 수도 없는 땅을 갖고 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10,000평을 갖고 있든 20,000평을 갖고 있든 결국 북한 땅 갈 수도 없는 땅을 갖고 있어. 내 땅이다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편재지만 내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금일과 을사년에는 투자라든지 돈 거래할 때 뭐 사기를 당하거나 손해보는 일에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런 일이 좀 많았죠. 한참 오래전 얘기지만 무슨 땅을 이제 분할해서 파는 경우 있잖아요. 맹지 가보지도 않고 막 이렇게 기획부동산 그래가지고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가보니까 맹지 들어갈 수도 없는 남의 땅 거쳐 들어가는 그건 진짜 무용지물 땅을 갖고 쪼개서 팔고. 한때 이제 그런 적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같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사기는 요즘 없지만 또 유사한 사기도 많이 있어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금이 이제 개수를 만났죠. 그러면 뭐라고 하냐. 식신 얘기하죠. 식신. 식신은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좋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 신금이 개수 보는 식신은 무늬만 식신이지. 일종의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림의 떡이다. 결코 손에 쥐거나 먹을 수 없는 꿀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금일간은 올해 스스로 착각한다든지 스스로 오해를 해서 금전적인 손실이 나오기 쉬운 그런 해라고 보는데, 특히 7월 이달 이 식신을 얻기 위해서 결국
을목 편제를 취하려고 달려들 수 있다. 그래서 금전적인 손실이 나올 수 있으니까 특히 이 7월 돈 거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관점이죠. 이제 12운성 관점인데, 두 번째. 자, 신금이 이제, 연운에 4월 맞죠. 4월 맞죠. 자, 물론 이제 12운성 사지가 되는데, 이 해석은 의미가 없고요. 뭐, 미토는 이제 쇠지가 되고, 사지가 되고,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물상적 관점에 해석하는 걸 좀 들어보면 오히려 어느 정도, 그게 더 이제 정확한 어떤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신금이 사화에서는 이제 외부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시기가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신금, 이제 쉽게 표현해 신금을 물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금을 이제 내리는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내리는 눈이라는 게 결정체잖아요. 눈 자체가. 결정체니까 신금이 그런 의미도 있죠. 물론 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근데 4월에 한여름에 내리는 눈, 일반적이지 않죠. 물론 어디 백두산 같은 데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특별한다든지 특수한 환경에서 볼 수 있는 거니까 내리는 눈이라는 거는. 그래서 올해 중요한 건 신금일간에 올해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만의 공간을 찾아가는 거. 자신만의 공간을 찾아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에서 미토를 봤죠. 12운성은 뭐 쇠지지만 이게 의미가 없는 거고요. 미토에서도 마찬가지 아직도 신금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런 어떤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기르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신금일간은 7월에도 마찬가지 변화를 주기보다는 특정한 환경에서 절치부심하는 마음으로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이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고 7월에 일어날 수 있는 일, 사건, 사고, 적경험이라든지 일에 대한 부분을 잠깐 정리해드리면, 먼저 좋은 점이라면요, 자신에게 맞는 환경에 있다라고 한다라면 신금일간이 그곳에서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곳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은 달이다. 그런데 안 좋다라면,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자신에게 맞는 그런 직장 환경이나 그런 환경이 있지 않으면 이 달이 이제 많이 어려운 달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소속된 환경이 뭔가 불안정할 때, 뭔가 퇴직한다든 퇴직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든 참고 견딜 필요가 있다. 힘들더라도 그곳이 곧 나에게는 일종의 이제 안정적인 자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편안한 자리가, 힘들더라도 그 자리가 편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을 보면 어렵지만 주변 사람의 도움이 좀 많은 달이다라고 봅니다. 어렵지만. 건강운을 보면은 이제 심리적인 면이 약해지기 쉽죠. 마음이 약해지면 뭐예요? 몸도 약해지죠. 그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요. 이성운은 이제 이런 운에는 주로 이제 안정감 있는 짝을 원하죠. 그렇죠? 안정감 있는 이성을 원하죠. 근데 이달에 만나는 사람은 그런 짝을 만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달에는 좀 이성에 대한 어떤 희망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을 좀 보내는 게 좋아요. 그냥 혼자 보내는 게 낫다. 자, 다음에 임수일간이죠. 임수일간. 자, 임수일간도 마찬가지. 마지막에 딱 떨어져 있는데, 요것만 또 뚝 떼어가지고, 임수일간, 요것만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효율적으로 이제 그럼 시간 아끼려고 하는 분도 계시니까, 앞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운세만 그냥 얘기하면 생뚱맞을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관점 얘기할게요. 세 가지 관점이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제 7월 운세를 크게 세 가지 관점을 말씀드린다는 거, 요걸 설명한 다음에 바로 운세로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임수일간이 이제 요거, 연에 있는 을목을 봤을 때 어떤 작용이 나오는지.
개수를 봤을 때 어떤 작용이 나오는지 요거 하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연운과 오른 지지, 이 지지를 보는 거죠. 요걸 뭐를 12운성 관점에서 해석하겠다라는 거 하고요. 세 번째는 7월에 임수일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부터 얘기할게요.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자, 임수일간이 천간 을목을 본 거죠. 뭐라고 그래요? 그럼 상관 그러죠. 상관. 상관은 일단 뭐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기운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물상적으로 봐도 사실 임수가 을목을 보는 물상 좋은 게 아니죠. 자, 임수는 원래 뭐예요? 간목으로 자신의 뜻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수는 결국 간목을 만들어내요. 뭐를 만나서? 정화를 만나서 정임합해서 간목을 만들어내요. 안 보이네. 그러니까 안 보이네. 자, 임수는 간목을 만들어내요. 정임합해서 간목을 만들어내요. 을목하고 화생이 상관이 없어요. 결국 을목을 만나는 거는 섣부른 말이라는 행동,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섣부른 말이나 섣부른 행동.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쪽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섣부르다라는 거는 결국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연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뭐라고 해요? 올해 2025년 올해는 좀 주의하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수는 이제 겁재죠. 겁재니까 당연히 이것도 좋게 얘기할 수 없죠. 그죠? 물상적으로 봐도 서로 다른 세상을 원하고 있어요. 일정히 말하자면 팽팽한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지가 뭐예요? 위월이죠. 위월이니까 누구에게 유리해요? 당연히 겁재 개수에게 유리한 거죠. 개수에게 더 개수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임수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운에 힘싸움 한다. 겁재하고 힘싸움 한다. 이런 건 뭐예요? 손해볼지 알면서 달려드는 것 같아요. 바보 같은 짓이죠. 하지 말아야 된다. 아무튼 주의해야 되겠죠. 자,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12운성적 관점이죠. 12운성 관점. 임수가 사화를 봤을 때 12운성이 절지죠, 절지. 밑으로 보면 양지가 되고요. 일단 사화라는 자체, 절지 요 부분은 양간 12운성이니까 이제 어떤 12운성 해석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2025년이니까, 을사년이니까, 올해 임수일간은 직장이나 거주지가 좀 불안정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꾸 이제 뜨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뜨는 사람도 있지만 뜨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출장이라든지 파견 이런 일로 때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하는 기운을 그런 식으로 해소시키는 건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시기에 불안정할 때 이동을 하는 것은 저는 결코 권하지 않습니다. 좀 참고 견디세요. 저는 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혹시 그런 마음, 임수일간 중에서 그런 마음이 들거든 참고 견디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게 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월은 이제 개묘월이죠. 개수니까. 개미월. 일종의 이제 이 임수가 이 양지라는 환경이니까, 양지라는 환경은 아무튼 그냥 보호받고 있는 어떤 환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호받고 있는. 그러니까 보호받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뜻을 밖으로 펼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감싸고 있는 환경에 있는 거니까 사실 뭐 그게 좋다면 좋은 거죠. 좋은 거죠. 편안함을 원한다면 그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좋게 표현하면 앉아있는 자리가 꽃방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냥 꼼짝 안 해도 주변에서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주는 거니까. 이런 부분의 개념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미토는 개수, 겁재가 지배하는 환경이니까 뭐가 자존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다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러니까 편안함을 얻은 대신에 심리적인, 정신적인 그런 이 몸의 편안함은 곧 정신적인 불편함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요건데 7월에 임수일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자 먼저 만족할 수 있는 일이라면 주변 환경에 도움이 많은 달이다 이거죠. 특히 이제 이럴 때는 뭐라고 그래요? 인복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가장 좋은 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에 아쉬운 점이라면은 의타심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의타심이 많아지니까 이걸 좀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의타심을 좀 갖게 되면요, 주로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구설수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손가락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기나 질투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설수 때문에 또 어려운 일도 겪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알아서 잘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자, 금전운을 보면 가까운 사람에게 돈 부탁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달에는 투자나 동거래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부탁을 할 일도 생기고 또 부탁을 받을 일도 생겨요. 결코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가면 막힐 수 있고요. 받으면 내가 또 상대방에게 피해 끼칠 수 있어요. 돈이 막힐 수 있는 운이니까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요, 연인은 이달에 만나는 횟수를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불필요한 갈등이 자꾸 나올 수 있다. 좋은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원래 이제 연인은 자꾸 만날수록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달에는 그게 아니라 자꾸 갈등이 생기는 그런 운이니까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새롭게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달은 이성운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니까 좀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음의 영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만들어왔던 뜻을 펼쳐가는 5개 일간, 간목일간, 정화일간, 기토일간, 신금일간, 임수일간, 이렇게 5개 일간 7월 운세를 알아봤습니다.